제5장 일반 시스템 이론의 상호 융과율을 시작합니다. 일반 시스템 이론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즉 변화하는 것들을 개별적인 실체로 분석함으로써 그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하는 것들의 상호작용에 유의함으로써 그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전체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구성 요소들의 특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체의 특징은 시야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 형태를 유기체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타당했고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관점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유기체들은 사실상 그것들의 물질적 요소나 외형에 상관없이 유사한 원리나 불변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 배웠죠. 1차 방정식에서는 베어리어블이 하나죠. 하나의 변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거 선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공부를 했었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을 배웠는데, 근데 우리가 웬만한 수학 공부나 이런 과정에서는 변수가 하나이거나 두 개이거나 이런 변수가 하나일 때는 단순한데 변수가 늘어남으로써 그건 우리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실제 현상들은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죠. 우리의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우울한 데는 우울한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하나의 원인에서 지금 우울한 마음이 오는 것은 아니겠죠.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원인과 그리고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 또 현재의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원인이나 조건들이 지금 현재 나의 심리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공부했듯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원인들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형적 인과율은 이런 가장 심플한 방법은 A로부터 B가 결과가 왔다.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다양한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환원적으로 과거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쩌면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 현상들을 그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요소들이 하나의 실체로 본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실체들을 가진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그 실체들을 중심으로 그 실체가 있음을 전제로 개별적인 실체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개별적인 실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래서 개별적인 실체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는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 현상들은 시스템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중심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통합적인 입장에서 그 현상들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이해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인데 개별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변화를 이해한다고 할 때는 전체 시스템 자체의 큰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런 움직임은 인디비듀얼 엘리먼트, 개개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명을 가진 형태들, 어, 여기서는 생명의 형태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Life Forms of Organization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조직이나 시스템, 오거니제이션이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라이프 폼스라고 해요. 생명을 가진 형태들, 생명을 가진 어떤 형태들을 생명의 형태라고 했을 때 생명의 형태는 라이프 폼스라고 원문에 되어 있어요. 생명체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죠. 생명을 가진 형태들은 생명 형태는 유기체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분명히 타당했고 필연적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형태들은 그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분해해서 이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체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나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오거니제이션이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생명 형태들은 그 라이프 폼은 유기체나 혹은 시스템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 그렇다면 이 동일 구조의 형태 발생적인 과정들을 이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선형적인 단일 방향의 인과적 가정들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왜냐하면 선형적 가정들은 오직 한 번에 두 개의 변수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형적인 단일 방향의 인과적 가정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러한 생명 형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형적 가정들은 오직 한 번에 두 개의 변수만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변수를 우리가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변수가 두 개만 있을 때는 이게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변수가 많아지면 이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패턴을 형성하는 현상들의 상호작용이 연구됨에 따라 색다른 인과율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상호 우전성과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상호적 인과율이다. 이러한 관념은 서구 문화를 지배해온 선형 패러다임 속에서는 예외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이 책에서 공부한 불교의 인과율에 대한 교리와 현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단순한 현상들을 이해할 때는 선형적 인과율, 선형적인 인과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변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이 선형적 인과율을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특히 생명체들에 대해서 그 의식을 가진 존재들을 이해할 때 이러한 선형적 인과를 가지고는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형적 인과율과 상호적 인과율의 다른 점은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원인과 결과가 일방통행성이 아니라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라고. 우리가 원인이 따로 있고 결과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결과가 다시 또 원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부터 보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생명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순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건데 불교에서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어떤 인과의 사슬이 있는데 12연기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가 여러 관계를 순차적으로 맺고 있는데 이 순서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어느 쪽에서 무엇이 최초의 원인이냐 하는 점. 최초의 원인은 불가에서는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할 때 괴로움을 우리의 무지로부터 생겨났다. 이그너런스로부터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느낌에서부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는 거죠. 무엇에서부터 생겨났는지는 이게 순회하는, 말하자면 이게 반복되거나 순환하는 패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 속에 있다고, 둥그런 원의 속에 있다 그러면 원을 잘라서 어디가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비기닝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선형적 인과에서는 꼭 최초의 원인, the first cause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서구의 이론 중에 대부분의 이론들은 항상 선형적 인과로서 최초의 원인을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대부분 신화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한국에서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하죠. 한민족의 은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학적인 얘기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이 세상의 만물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아니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할 때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원인이 있어서 그로부터 결과가 파생했다.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가에서 12연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가에서는 최초의 원인이 있다 없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양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태어나서 죽은 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 이런 질문들. 이건 공자님도 마찬가지로 죽은 후에 영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사후의 세계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히 않지 않다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최초의 원인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보다는 지금 here and now에서 무엇에서 이런 것이 왔느냐 보다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괴로움은 왜 생겨나고 있는가? 지금 here and now에서 이 괴로움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의 세계가 있다 없다 이런 쪽에서 동양에서는 그쪽이 있다 없다라는 설명 자체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최초의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동양에서는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최초의 원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다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원인들과 조건들이 현재의 괴로움을 가져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잘 이해함으로써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화를 부처님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에 잘 모르니까. 독화살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분이 독화살을 맞았어요.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 독화살을 뽑아서 바로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독화살이 이 독은 무슨 독이 묻었으며 이 독화살을 발사한 것은 어느 계층에 누가 이런 화살을 쏘았는지 이 화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열심히 연구하는 사이에 독화살 맞은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화살을 맞아서 우선 이 독화살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은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는다고 이 세 사람이 낫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급하게 이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걸 초현실적인 질문들. 누가 세상을 창조했느냐, 언제 창조됐느냐, 어떻게 창조됐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현실을 떠난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동양 분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논의 자체가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굉장히 사변적인, 요즘 얘기로 한다면 주지적인 방어에 사용되기 때문에 뭘 안다고 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관심이 계속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을 확실하게 공부해서 수행하는 것에 몰두를 해도 이 생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룰지 모르는데 엉뚱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분은 실제 삶을 바르게 살거나 어떤 수행을 바르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폐해 때문에 지나치게 사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을 말렸던 것으로 보여요. 이 책에서 이런 배경을 전제로 그 다음 얘기를 보죠. 이 저자가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시스템 이론 속에 나타나는 상호적 인과 과정의 독특한 성질에 관한 것이다. 즉 상호적인 인과 과정들이 선형적 가정들과 다른 점들 그리고 현상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여 상호 규정하는 방법들을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려는 것이다.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나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